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업종은 무엇을 보십니까? 당연히 유통 그리고 의료업종을 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모시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더 깊이 있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신영증권의 서정연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유통업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신라호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도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보는데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호텔신라라는 종목이 이제 호실적으로 좀 계속 연이어서 상반기에 좋은 실적 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아시겠지만 면세업과 호텔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실적을 냈다 하더라도 뭔가 주가가 폭발적으로 탄력을 받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 투자 심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보시다시피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네. 다만 이제 호텔신라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부분은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업에서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따이공을 대상으로 가장 이제 사업을 좀 잘 영위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하이난, 지금 저희 서울 면세점들의 가장 큰 이제 앞으로 경쟁 상대는 하이난이죠, 중국에서. 네. 그래서 하이난 면세 사업자와도 MOU를 체결하면서 경쟁 그 시장에서 좀 정면 돌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호텔신라의 이제 주가의 하방은 좀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텔신라 76,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점은 10만 원을 살짝 넘겼죠. 그리고 현재는 94,000원대에서 횡보권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관심 있는 유통업 바로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금년 들어서 가장 공격적인 M&A를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또 주가 역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대해서는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두 가지 꼽을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건이고, 하나는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를 추가로 지분 인수했던 그 이슈입니다. 이 두 개 이슈를 봤을 때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이 좀 호재로 본다기보다는 악재로 또는 우려로 보는 게 더 큰 것 같고, 스타벅스 코리아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을 보이면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에는 이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매출 성장을 했었고요. 좀 감익은 했었지만은, 그리고 이게 이제 지분이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연결 실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 실적에, 이마트 전체 연결 실적에 좀 기여를 많이 하게 되고, 네. 또 추후에 이제 상장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트가 좀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상향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업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달려 있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된 그 시너지, 이걸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서 연구위님 말씀대로 처음에 이베이 코리아는 더 큰 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응 안 보였어요. 네.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네, 반면에 이번에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본래 50%가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네. 추가로 한 거죠. 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17만 1,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8월 이후에 우리 유통업종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변수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다시 시작되면서 네. 이제 한 달 이상 기간 동안 사실 저희 업종이 좀 조정도 있고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확산이 되면은 거리두기나 모임 금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비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조금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는 네. 3분기는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이 시기를 3분기에 잘 극복하고 넘어가 준다라면은 네. 가장 큰 성수기는 추석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4분기로 연결이 되는데 이 4분기 이후에 다시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뭐 다행히 이제 비수기에 다시 재확산 좀 영향을 받지만 네. 이후 다시 좀 개선되는 부분은 성수기로 들어간다.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서정인 연구원님은 전문가시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호텔 신라단과 이마트 말고 또 타픽 좀 좋아하시는 혹은 이 종목은 꼭 우리 투자자가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한번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계속하고 있지만은 제가 뭐 3분기 성수기인 것이 이제 거의 유일하게 편의점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실적 발표하고 좋은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이제 이 소비가 위축이 잠시 되면서 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도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서 연구위원님께서 타픽으로 잡는 전략적인 종목 두 가지를 소개해 주신답니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의류 쪽, 또 아까 전에 유통 의류 이쪽이 가장 영향 많이 받았다고 말씀 주셨었는데요. 네. 의류 쪽에서도 지금 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또 저점을 형성하면서 단기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종목으로는 한세실업 같은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델타 변이 재확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류 생산을 하는 ODM 업체인 한세실업이라던가 영업무역 같은 회사들 당연히 생산 차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런 생산 차질은 회사의 어떤 체력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가 주가에 충분히 또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 3분기 오더 자체는 성수기 오더로 아주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3분기 마진 같은 거 좀 확인하시면서 저점 기회 주고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두 개 한세실업하고 영업무역을 봤더니요. 뭐 두 개가 거의 뭐 자매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뭐 참고로 영업무역을 말씀드리자면은 고점은 49,900원이었고요. 금년 5월 달에요. 최근에 저점이 38,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간신히 4만 원 또 회복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우리 연구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조정은 받았다. 이제 3분기에 실적 호전을 기점으로 해서 터닝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소비 심리가 뭐 미국도 계속 좋았다 나빴다 막 왔다 갔다 하고요. 국내에서도 조금 우려를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의류업종에서 좀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 짚어주시죠. 네, 당초 이제 이렇게 4차 확산이 안 됐더라면은 네. 이제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등산을 갈 수 있는 시즌. 이때부터는 옷을 실질적으로 많이 구매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4분기가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의류업에서는 그걸 보고 한번 호황을 기대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생각보다는 좀 그런 회복이 좀 지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은 회복이 지연될 뿐이지 그 회복이 오지 않는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최근에 조정받은 종목들 그리고 또는 조정은 크게 없었지만은 중국 시장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또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네.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처럼 우리 연구위원님 같은 전문가를 모셔서 꼭 드리고 싶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구위원님은 오랫동안 업종을 보시니까 딱딱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일반 투자가들 특히 작년 말이나 최근에 들으셨던 동학 개미나 주린이 분들은 내가 의류나 유통업종 투자하는데 어떤 점이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지를 정확히 모르신 분도 계시거든요. 한번 오랫동안 이 업에 계셨으니까 반드시 유통이라든가 의류업종에 투자하실 때는 요런 점은 꼭 한번 참조를 하십시오라는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저희 업종뿐만 아니라 네. 뭐 모든 산업에서 사실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가 또는 이 산업이 어떤 걸로 돈을 버는지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요? 예, 그래야지 어떤 뉴스가 생겼을 때 누가 피해를 받고 누가 수혜를 받는지를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던가 네. 담배값 인상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게 편의점의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런 걸 이제 금방금방 떠올리려면은 네. 돈 버는 구조를 좀 잘 평소에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런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업종에 특이된 일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면세점, 편의점, 뭐 백화점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 각종 세부 업종별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또는 오프라인 활동이 다시 증가한다 아니면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 이런 지표들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은 어느 정도 아이디어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업종을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각 업종별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서정현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